어. 지난 시간 명제. 그래서 오늘 176페이지 할 차례지? 맞니? 아, 아닌가? 180페이지 할 차례인가? 180? 명제 역과 대우. 여기서부터 가죠. 오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명제에서는. 봐봐. 그래서, 명제 역, 거기서부터 볼게. 살짝 복습 좀 하면 얘들아. 명제가 뭐였지, 명제? 명제 개념이 뭐였니?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누가 봐도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되는 거고, 조건은 뭐였지? 조건과 세트는 진리집합이라고 그랬어.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은 3이다. 이런 게 바로 조건이었지? x가 4가 되면 참이고 4가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 x 값에 따라서 참하고 거짓이 막 왔다 갔다 바뀌는 거. 걔를 조건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 집합. x 우리 4한 거 알고 있잖아. 얘를 뭐라고 그래? 진리집합. 그러니까 조건하고 진리집합은 뭐다? 세트라고 했지, 내가. 기억나니? 그거.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 보통 명제는 소물자 쓴다고 그랬어. P. 그래서 스몰 P. 요게 내 명제인데, 걔를 부정할 때는 물결 표시 붙인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몇 개 우리가 이제 부정할 때, 도식화하는 과정들 얘기했지? 모든을 부정하면 뭐로 간다? 어떤으로 간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가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다. 그거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걸로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가야 되고, 그치?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가야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드모르 강하고 되게 유사하지. 봐봐. 드모르 강 이거잖아. A 또는 A 그리고 B잖아.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A 그리고 B를 부정하잖아. 그러면 A가 아니거나 또는으로 바뀐다고. 그렇잖아.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간다고. 그게 바로 드모르 강 아니니? 그지? 연계성이 있는 거지. A가 아니거나 또는 B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부정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집합하고 명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했던 내용 중에 P이면, 봐. 두 개의 조건이 결합이 됐어. P이면 Q이다. 얘를 뭐라고 하지?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했지? 그때 내가 예를 들었던 게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거. 그러면 P이면 Q. 요게 만약에 참이야. 요게 참이면 내가 요놈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잡고 요거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잡았을 때 둘 사이의 포함 관계는 누가 더 넓어? 이런 관계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 봐봐. 그치? 포크 모양. 이렇게. 포함 관계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 찍어보면 포크. 그치? 삼지창 모양. 삼지창 아니 혹시? 그치? 창인데 3개 있는 거. 이런 모양이 나와 있다 이거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뭘 배울 거냐면 역하고 대우.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본 명제라고 이름 붙여볼게. 기본 명제. 기본이 되는 명제니까 기본 명제라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볼게. 뭐가 되냐면 Q이면 P이다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은 요거야.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사람은 당연히 동물의 범주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요거에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볼게. 그러면 동물이면 사람이다. 이게 바로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게 될 건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역명제라고 그래. 역.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봐봐. 기본 명제가 참이야. 얘는 참이잖아. 이거의 역명제는 참이니? 동물이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치? 아니지? 그래서 기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명제는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참이 될 때도 있어. 참이 될 때도 있는데 얘하고 얘가 반드시 운명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지.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역명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결론이 부정돼서 앞으로 오는 거. not Q이면 not P다. 요 명제가 있어. 얘가 중요한 거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대우 명제라고 그래. 대우 명제라는 이름 붙여. 그러면
얘로 예를 들면은 이거지. 우리가 봐. 동물이 아니면 사람도 아니다. 이거지. 얘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지. 얘 동물조차 안 돼. 동물의 범주에 안 들어와. 그럼 사람조차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이 돼. 그러니까 얘는 세트야. 운명 공동체. 이 대우하고 요 기본 명제는 참 거짓을 같이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역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랬어, 얘랑. 그런데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을 같이 간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우 명제 용도 알 수 있어. 그러면 대우 명제 이거 언제 쓰냐 이거지. 용도. 이거의 용도가 중요한 거지. 대우 명제 언제 쓰냐면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울 때. 증명이 어려워. 요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증명이 나오는 파트거든. 증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내가 원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어. 이게 개념 원리 약간 단점이 마플 혹시 가져왔네. 잠깐 한 문제만 내가 가져올게. 얘들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마플에 그치. 마플 유형 16번에 요거 내가 문제 적어줄게. 그러니까 대우 명제 이럴 때 쓴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n제곱이 홀수이면 n제곱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이거 내가 증명해 볼게. 여기가 증명이 나오는 파트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증명할 게 이거야. n제곱이 홀수이면은 n도 홀수이다 이거거든. 증명이 쉽니? 증명이 어렵잖아. 이걸 증명하래. 그러면 이게 P이면 Q이다 이런 구조잖아. 내가 얘를 증명할 거야. 이게 증명이 까다롭잖아. 그럼 이게 증명이 까다로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하고 운명 공동체에 해당하는 이거의 대우 명제를 증명하면은 기본 명제도 당연히 참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대우 명제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 뭐라고 그랬어? 얘가 부정도 다 풀어야 돼. 그러면 n이 모이면 n이 홀수의 반대는 짝수잖아.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얘도 짝수이다. 이게 되겠지. 얘랑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증명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더 쉽지. n이 짝수래. 그럼 n이 짝수면 우리가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 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니? 여기서 k는 자연수. 그럼 얘를 제곱합시다. 얘를 제곱하면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제곱했으니까 4k제곱 되지? 우리가 짝수의 정의가 뭐야? 짝수는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짝수지. 그러니까 얘는 2로 묶을 수 있잖아. 2k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울 때 대우 명제를 증명하면 당연히 기본 명제가 증명이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대우 명제의 용도야. 내신 시험에 얘들아 여기는 시험이 나오는 부분이야. 증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180페이지 가볼까? 180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말한 내용이 나와 있어. 명제의 역과 대우. 역의 의미는 뭐다? 가정과 결혼을 뒤바꾸면 돼. Q이면 P다. 걔는 역. 중요한 거는 기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 명제가 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대우 명제는 기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 세트야. 운명 공동체. 그렇지? 그래서 대우 명제는 뭐라고? not Q이면 not P다. 요거를 바로 대우 명제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내가 말한 내용이 거기 180페이지 하단부에 있어. 그치? 명제 봐봐. 괄호 1번에 P이면 Q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 페이지 넘어와서 3단 논법이 나와. 3단 논법은 얘들 어려운 게 아니야. P이면 Q. 봐봐. P이면 Q. 얘가 참이야. 그 다음에 Q이면 R. 얘도 참이야.
그럼 얘가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한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P이면 R이다. 얘가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지. 그렇지 않니? 우리가 봐.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따져보면은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는 포함관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포함관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P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Q에 들어와. Q가 이렇게 될 거고 Q라는 애가 다시 또 R에 들어온대. 이런 관계잖아. 그림을 그리면 이거 아니니? 진리집합이? 맞니? 그러면 당연히 뭐가 성립이 돼? P면 R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지. P는 R에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치?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 그래서 그게 바로 3단 논법이고 우리 필수 예제 8번 넘어갈까? 다음 페이지.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밝혀보시오 이랬어. 1번만 내가 해볼게. 1번 하나만. 1번 봅시다. 필수 예제 8번. 그래서 오늘 명제를 좀 되도록이면 다 끝낼 거야. 8번 갑시다. 1번 보시면 x가 이거 이랬어. 이고 y가 이거이면 x 더하기 y가 이보다 크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의 역명제 적어볼까? 지금 문제가 역하고 대우를 말하래. 역부터 말해볼게. 역은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고 이거 y가 이거다 이랬어.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야 거짓이야?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반례 찾으면 되잖아. 합이 2보다 커. 합이 2보다 크다고 했어. 그럴 때 둘 다 1보다 크냐 이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지. 얘가 하나가 월등히 크면 되잖아. 뭐 x가 뭐가 되면 돼? x가 5, y가 마이너스 1 생각해봐. 합하면 4니까 크지? 둘 다 1보다 크니? 아니잖아. 이런 반례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쪽은 거짓이 되지. 그러니까 역은 건 거짓이 돼. 단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안 돼. 반례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대우 명제 적어볼까? 대우는 뭐라고 그랬어? 얘가 부정돼서 앞으로 와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x 더하기 y가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2보다 작다지. 이거이면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이지. 또는. 그리고는 부정하면 또는가 y가 1보다 작다 이거지. 그렇지. 이거 판단해볼게. 이거 판단이 어려워. 우리 수학에서는 또는이 들어가면 상당히 판단이 어려워. 그렇지. 하나의 팁을 주자면 이거야. 또는이 들어가잖아 얘들아. 또는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증명이 어려워. 또는의 개념이 뭔데? 또는의 개념은 얘가 1보다 작거나 얘만 1보다 작거나 아니면 얘만 1보다 작거나 아니면 둘 다 1보다 작거나 걔를 합쳐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우리 또는은 그리고를 포함하잖아. 세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당연히 증명이 어려워. 얘는 증명이 어려워. 그러면 얘하고 운명 공동체가 뭐야? 얘잖아 얘. 기본 명제. 얘는 증명가 쉽지. 그리고니까.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커. 1보다 큰 놈끼리 더했어. 그럼 당연히 2보다 큰 거 아니야? 반례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기본 명제가 참이야. 그럼 얘도 볼 것도 없이 참이 된다는 거지. 그치? 대우 명제하고 기본 명제는 운명 공동체라고. 얘가 증명 쉽잖아. 얘가 증명이 쉬운 거고 얘는 어렵잖아. 수학에서 또는이 들어가면 그 증명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또는이 들어갈 때 우리가 대우 명제를 써서 바꿔야 돼. 그치? 그러니까 팁을 주자면 여기 봐봐.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울 때 쓴다고 그랬지? 가장 대표적인 애가 또는이 들어갈 때. 또는이 들어가면 항상 증명이 까다롭다. 그래서 지금 1번 답을 구했지. 다음에 2, 3번은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필수제 9번 가볼게. 필수제 9번 가봅시다. 필수제 9번 가보시면은 두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참임을 밝힐 때 a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여기 대해서 9번 문제 가봅시다. 지금 x 더하기 y가 3보다 커. 이거이면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이지. 또는 들어가면 증명 어렵다고 그랬어. 얘가 y가 1보다 크다. 얘를 만족해. 이게 참이래. 일단 이게 참이야. 그럼 누구도 참이야? 이거 대우명제 참이겠지. 대우명제 적어볼까? 이러면 대우명제 어떻게 돼? 얘가 부정돼서 앞으로 와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되니?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부정되면 이거지. 이거이면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대우명제 아니야? 맞니?
이걸 기본 명제로 봤을 때 얘가 대우 명제잖아. 얘하고 얘는 운명 공동체. 그리고가 판단이 훨씬 쉽다 이래서 또는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참이다 이런 내용이지. 되니? 우리가 노란색으로 얘를 풀 거야. 노란색. 그럼 봅시다. 지금 이거 봐. 요거를 만족하고 싶대. A. X는 A보다 작거나 같은 애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애인데 합이랴. 합. 합이 제일 클 때가 언제야? A하고 1 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A 더하기 1이 뭐가 되는 순간? 3이 되는 순간이 최대값이 되겠지.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는 얼마? A는 1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단노법 10번 가볼게. 3단노법. 필수의 10번. 3단노법이 내신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봐. 조건이 두 개 더 얹어지잖아. 봐.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P면 Q이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R이면 not Q이다. 이게 참이래. 요 두 개가 나왔어. 조건 두 개가 나오잖아. 조건 두 개가 나오면, 그치? 반드시 참인 애들이 4개 나와. 그래서 오지선다에서 최적화된 문제지. 봐봐, 생각해봐. 조건 두 개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가 참이래. 그러면 운명 공동체 적어볼까?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야? 대우명제. not Q이면 not P다. 얘도 참이지. 얘가 참이 얘도 참. 맞아? 대우명제.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야? 이거에 대우명제 적어볼까? 부정돼서 앞으로 해야 되니까 Q이면 R이다. 얘도 참이지. 됐니? 요 두 놈이 참이면 얘는 세트야, 세트. 대우명제니까.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연결고리 찾아볼게. 봐. P이면 Q이다. Q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P이면 Q인데 Q이면 R이래. 그럼 요 두 놈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래. 얘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니까 P면 뭐가 성립이 돼? R이다. 성립이 되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이제 not Q. not R이면 not Q고 not Q면 not P야. 얘가 마찬가지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니까 not R이면 뭐가 성립이 돼? not P다. 얘가 성립이 되겠지? 되니?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러니까 지금 봐. 빨간색으로 적은 거 몇 개 튀어나와? 4개 튀어나오잖아. 오지선다에 최적화된. 그렇지. 오지선다를 위한 문제가 바로 얘야. 3단노법이야. 2개 던져주면 항상 4개가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항상 참인 거 요 4개 고르라 이거지. 기억 있니? 기억 있지? 기억 있잖아. 기억 얘 있잖아. 니은 있니? 나다리면 나피이다. 니은도 있네. 디귿 있니? 나피면은 나다리 있어? 없지. 디귿 없어. 리을 봅시다. 나큐이면은 나피다. 있니? 여기 있지. 기억 니은 리을 3개 나오지. 그치?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확인 체크 보시면 437번 이런 게 그런 문제야. 그치? 대우명제하고 3단노법 이용해서 걸러내는 거. 할 수 있겠지? 됐어. 나머지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얘들아, 정신 잘 봐봐. 지금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필요 충분 조건. 제가 이렇게 또 피곤해하고 있네. 자, 정신 잘 봐. 집중.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 필충 조건 볼게. 184페이지. 명제에서 얘는 무조건 한 문제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가볼게. 중요도는 뭐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면 돼. 봐봐. 필요 충분 조건 우선 용어 정리를 좀 할게.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야. 그렇지? 그럴 때 P는 Q이기 위한. 이건 개념이니까 이거는 겨울 해야 돼. 땡땡 조건. 그 다음에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땡땡 조건. 여기 우선 용어 정리니까 봅시다. 항상 요 필요 충분 조건 보면은 주어만 봐야 돼. 주어가 있잖아. P는 Q는 얘만 보는 거지? 뒤에는 보는 게 아니야. 주어만 쳐다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 돼. P는 얘가 참이지. 화살을 지금 쐈잖아. 주어만 쳐다보는 거야. 그럴 때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 그치? 그 다음에 Q는 화살을 맞았지.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 그럼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거는 암기는 다 이렇게 해. 똑같아. 암기법은 다 동일해. 뭐냐면 주어만 살피잖아. 주어.
그럼 얘들아 화살을 맞았어.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니? 화살을 뭐 안 맞아봤으니까 그지? 모르겠지. 화살을 맞으면 아프겠지. 피가 나겠지. 피가 나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봐. 얘는 주어만 쳐다본다고 그랬잖아. 주어 Q. 화살을 맞았어.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치? 얘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걸 또 막 이렇게 암기한 사람이 있어. 화살을 뭐 충 하고 쐈다 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유치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맞은 애. 그치? 맞은 애는 필요 조건이야. 화살을 맞으면 필요 조건. 주어만 쳐다보는 거지. 그치?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성립이 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P면 Q 얘도 성립이 되고 이 역방향도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어. 왔다 갔다가 다 되는 경우 있겠지. 그치? 왔다 갔다가 다 돼? 그럴 때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요때는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 이쪽이 약속이니까 이거를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필요 충분이야.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필충 조건. 줄여서 필충 조건. 그런데 줄임말 쓰면 안 돼. 답안지다가 필충 조건 이렇게 쓰면 안 돼. 요즘 줄임말이 유행이잖아. 막 줄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냥 필충 이러지만은 그리고 필충을 바꿔가지고 충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기호 약속이야. 일종의 약속으로 돼 있어. 필요 충분이라고. 독창적으로 나는 충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덧셈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로 약속했는데 나 혼자 다른 거 쓰면 안 되잖아. 그치? 일종의 약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됐어. 그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당연히 이 개념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 유로한 지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나오겠지. P라는 애하고 Q라고 하는 집합은 그지? 그래서 문제는 막 집합으로 나올 때가 있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풀어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문제 밭이야. 명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1순위가 바로 필충이야. 그러면 필수의 11번 한번 가볼게. 필수의 11번. 여기 문제수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신 기출을 좀 보겠지만은 상당히 조금 지엽적으로 나와. 되게 좀 조잡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랬지. 우리가 주어가 누구야? P지. 얘를 살피라는 거야. 주어만 본다는 거야. P. 그러면 1번 가볼게. 1번. P가 뭐라고 돼 있니? X가 얘가 P야. X의 0보다 작다. 얘는 X, Q는 절대값 X지. 얘가 0이래. 봅시다. 얘 해석해 봅시다, 얘들아. 이거 해석하면 뭐네? X하고 X를 더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절대값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X가 음수면은 X가 무슨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X가 0일 때에는 당연히 0이 될 거고 X가 양수일 때는 여기 EX가 되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봐. X가 음수일 때는 얘는 성립이 돼야 안 돼. 맞지? 음수면 0 나오잖아. 마이너스 4 줄 거니까. 근데 요거는 성립이 되니? 절대값끼리 더했을 때 0이라고 해서 X가 음수야? 아니잖아. 누구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잖아. 이거는 아니야. 왜냐면 X가 0일 수도 있잖아. 0 집어넣으면 0 되는데 음수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성립이 돼? 요 방향만 성립이 되지. 요 방향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문제는 P는이잖아. 얘가 화살을 던졌어. 맞았어. 던졌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 화살을 쐈지? 그럼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1번은 충분. 그 다음 2번 가볼게. 2번 갑시다.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y의 제곱이 0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 x, 절대값 y 이게 0이야. 이거 봅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실수 조건이 붙었어 얘들아? 실수 조건이 붙었을 때 제곱들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그럼 둘이 합쳐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다 0이라는 얘기지. x도 0이고 그리고 y도 0이다. 얘 해석하면 요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거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 원점에서의 거리란 말이지. 그럼 절대값도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그럼 둘이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x도 0이고 그리고 y도 0이 된다. 이런 얘기지.
맞지? 해석을 해야지 먼저. 그러면 얘는 완벽히 똑같은 애지. 이쪽 방향도 성립이 되고 얘도 성립이 돼. 완벽히 똑같은 애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얘는 필충 조건. P로 충분히 되겠지. 양방향 다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 세 번째 가볼까? 세 번째 보시면 XY가 이등변이야. ABC가 이등변.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등변이야. 그 다음에 얘는 정삼각형이야. 우리가 포함관계로 따지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고 그랬어 얘들아. 이등변하고 정삼각형은 누가 더 범주가 넓어? 이등변 아니니? 아니 정삼각형 이등변 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포함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가 넓은 거 아니니? 맞아? 얘가 되면은 명제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포크 모양이 나와야 돼. 포크 모양.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포함관계로 따지는 게 머리가 훨씬 구조가 편하다고. 이등변이 넓으니까 이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화살을 던져서 맞았어. 맞았지. 주어만 쳐다본다 그랬잖아.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됐니?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됐고. 연습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 가볼게. 잠깐만. 일단 하겠고, 이 자료만 저기 빨리 주고. 잠깐만. 쉬는 시간 있지? 봅시다. 필수예제 12번. 10번 보시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낫 P, 얘는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얘가 맞아야지. 이거 아니야? 지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 주어 쳐다보자. 낫 P는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맞아야지. 그렇지. 그러면 요게 지금 성립이 된대. 요게 성립이 되면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해볼까? 진리집합. 그러면 얘는 납피니까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항상 포함관계는 어떻게 해? 포크 모양. 요 모양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얘는 Q의 여집합. 이게 된다는 거지 지금 현재.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잖아. 얘가 얘랑 똑같은 의미야.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래. 그럼 얘들아 이거 여집합이 있어. 이거 떼낼 때 어떻게 된다고? 떼내면 포함관계 뒤집힌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P가 거꾸로 Q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지. 됐니? 우리가 똑같이 나란히 여집합교를 떼내거나 붙이면 포함관계가 뒤집힌다 이랬잖아.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Q라는 애가 누구를? P를 담고 있는 구조가 나와야 돼. 이 그림 그려놓고서 문제 들어가면 되겠지. 옳은 것을 고르래. 1번부터 가볼게. 1번 뭐라고 돼 있어?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오냐 이거야.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잖아. 그림이 이거야. 이거 생각하시고 P 여집합은 P 바깥쪽이지. P 바깥쪽이 Q에 들어와? 안 들어오지? 틀렸어. 그 다음 2번 가볼까? 2번 뭐라고 돼 있니? Q의 여집합 얘가 P에 들어오냐 이랬어. Q 여집합은 Q 바깥쪽이야. Q 바깥쪽이 P에 들어와?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가시면 3번 보시면 P하고 Q의 교집합이지. 얘들아 P하고 Q의 교집합은 누구야? P 맞지? 답이 나왔네. 그 다음 4번 가시면 4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얘 교환법칙 써볼게. Q 교집합에 P의 여집합이지.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다? Q에서 누구 뺐다? P 뺐다 이 얘기지. 얘들아 Q에서 P를 뺐어. 그럼 공집합이야? 아니지. Q에서 P 빼면 여기 도나치 부분 나오잖아. 틀렸지? 5번 보시면 P하고 합집합의 Q 여집합. Q 여집합은 Q 바깥쪽에다 P를 더했어. 그치? Q 바깥쪽에다가 P를 더하면 이게 전체 집합 꽉 차? 안 차지? 아니 Q 바깥쪽은 여기잖아 얘들아. Q 바깥쪽에다가 P를 더했어. 그럼 꽉 차? 안 차잖아. 여기 도너츠 모양. 안 차지? 틀렸지? 정답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니?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3번 넘어갑시다. 13번. 13번 가볼게. 네. 수직선에서의 판단이야. 지금 두 조건이 있어. 1번만 내가 해볼게. 1번. 조건 P가 마이너스 2에서 5지. 요게 조건 P고, 그 다음 조건 Q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야. 얘들아, 그럼 요거 범위 한번 해볼게.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거는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이거 아니야? 그치? 얘랑 같은 의미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여기 0인데 A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A에서 A잖아. 이거 우리 했던 거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P가 주원 보는 거지. P가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쏴야지. 요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맞아? 맞니? 그러면 포함관계 어떤 식으로? 포크 모양.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담고 있는 구조가 나와야 돼. 수직선 갑시다. 수직선 보시면 P가 마이너스 2야. 여기 마이너스 2에서 5지. 5 여기 있잖아 현재. 얘가 Q에 들어와야 돼. Q를 파란색으로 하면은 우리 맞춤형 그림은 이런 그림이겠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형성이 돼야 되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A면서 A가 되는 이러한 그림이 나와줘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를 동시 만족해야 되니까 A는 5보다 커야 되고 등호 들어가도 되지. 파란 애가 흰색보다 더 넓으면 되는 거야. 같아 되고 마이너스 A는 작거나 같아야 돼.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그래서 여기서 A는 뭐가 되냐면 2보다 크다. 여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니까 A는 누구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지. 됐어? 영준이 가니? 됐어. 그 유제 집에서 해보시고 연습 문제에서 두 문제 한번 해볼게. 448하고 454 아주 괜찮은 문제야. 봐봐. 448번 한번 해볼까? 나만 하니까 너 졸립지. 448번 한번 해봅시다. 448하고 그 454 두 개 한번 해봅시다. 도전. 요거를 좀 이해했으면 두 개가 풀려야 돼.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두 문제 한번 해봅시다. 448.
자, 이거 같이 볼까? 우선 4, 4, 8번 정답 몇 번 나왔을까? 5번? 5번 나오면 맞게 푼 거야, 5번. 그 다음에 4, 5, 4번은 7 나오면 맞게 푼 거고. 봅시다. 이거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볼게. 지금 옳은 것을 보라 이거지? 4, 4, 8번부터 봐봐. 연습해야 돼. 저 1번 봅시다. 1번 뭐라고 돼 있어? P, 주어만 본다고 그랬잖아. P가 충분이니까 쏴야지.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랬어. 그럼 뭘 따지란 얘기야? 우리 포함관계 이거지? 항상 포크 모양. R이 P를 담고 있냐 이거잖아. R이 얘고 P가 얘잖아. 담고 있니? 아니잖아. 틀렸지? 포함관계 따져야지.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P는 Q 이기 위한 충분. P가 쐈지. P가 Q 이기 위한 충분이다 이랬어. 그럼 얘도 진리집합으로 따져야지. 포함관계 이거니까. P가 Q에 들어오냐 이거잖아. 틀렸지? 세 번째. Q는 not R이기 위한 P로 충분이다 이랬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not R. 이거 맞니? 이거 완벽히 같다는 얘기잖아. Q가 not R이 아닌 거야. 같아 이게? 아니잖아. 필요 충분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완벽히 같아야 되지. 얘는 안 되고 4번 갑시다. 4번 보시면 R은 필요니까 맞아야지. 화살 맞아야지. not Q이기 위한. 요게 성립하냐 물어봤지? 그러면 포함관계 우리 포크 모양이니까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얘는 이거잖아. 요 R이라고 하는 애가 얘는 Q의 여집합이지? 이거 맞니? 아니지. Q의 여집합은 Q 바깥쪽이야. Q 바깥쪽이 얘한테 들어와? 안 들어오지. 말이 안 돼. 4번. 5번 가볼게. 답은 5번이겠네. 5번밖에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not Q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래서 맞아야지. not P이기 위한. 그치? 요거를 살펴라 이거지. 그러면 얘들아 요거 봅시다. 요건 포함관계 어떻게 된다 이거지? 우리가 이거 따지기 좀 귀찮으면은 이거에 뭐 하면 돼? 뭐 대우명제 따져도 되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집합으로 표현해볼게. 얘는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오냐 이걸 따지란 얘기잖아 지금 현재. 얘랑 같은 의미인 거 알겠니? 그렇지. 항상 우리 집합으로 바꿔서 해석해야 돼. 그래서 그럼 얘는 여집합교 때문에 뭐가 된다? 여집합교 때문에는 포함관계 뒤바뀐다. 지금 요게 성립하냐 묻는 거잖아. P가 Q를 담고 있냐 묻는 거지. 요놈이 답이지. 5번.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4, 5, 4번 가볼게. 4, 5, 4번 보시면 지금 PQR이 이렇게 돼 있고 우선 R은 고정돼 있잖아.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 수직선에다.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5가 있고 여기 -2가 있을 거고 요 부분.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아. 5 여기 있을 거고. 됐지? 이게 지금 아래 영역이고 첫 번째 얘가 성립했는데 그러면 P가 필요 조건이니까 포함관계 어떤 식으로? 포크 모양. 여기가 이게 돼야 되지 이거. 포크 모양. 그럼 P가 R을 담고 있어야 돼. R. 그치? P가 R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우리가 풀어주면은 절대값이니까 찢어지는 범위지?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다 이거야. P가 얘를 담고 있어야 돼. 그럼 담으려면은 구조가 어떤 그림 나와야 돼? 얘들아? 지금 얘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 요 P의 영역이 요 얘를 담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맞춤형 그림 이거 아니야? -A가 여기 어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A가 어디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빨간색이 흰색을 담고 있어야 돼. 이런 그림밖에 안 나와. 이쪽에서는 찢어지면은 안 되겠지. 그지? 흰색을 담을 수가 없잖아. 봐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여기가 만약에 -6이고 이런 식으로 찢어봐. 그럼 이 빨간색에 흰색의 모듈이 다 들어와야 돼.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림은 요 그림이 돼야 되겠지. 아니구나. 미안하다. 지금 문제가 A가 양수구나. 미안해. 이걸 못 봤어? 지금 문제가 A가 양수라는 얘기 있어? A가 양수면 어쩐지 너희들 표정이 안 좋더라. 이 그림이 아니지? 미안해. 여기가 A가 음수가 되면 안 되지. 그럼 A가 양수니까 그럼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네. 요거지. 여기에서 찢어지는 거야. 여기가 음량 바뀌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A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흰색을 담게끔. 그치? 요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봅시다. 이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요 A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네. 그럼 동시 만족하는 범위? 동시 만족하는 범위는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A의 범위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Q가 이번에 Q이면 R이 성립이 돼야 돼. 그럼 얘 이렇게 되는 거지. 요 R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B의 위치 어디 있어야 된다? B는 파란색으로 칠해볼게. 파란색이 이 흰색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B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흰색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지만 포함될 수 있지. 그 따라서 B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답이 나왔지?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은 7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 갑시다. 갖다 도 돼. 이거 마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봐봐. 명제 증명. 근데 여기서는 증명은 내가 이미 하나는 했어. 그치? 대우를 이용한 증명했지. 191페이지 가보시면은 대우 이용한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대우 명제 용도가 뭐였니? 대우 명제 용도는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울 때 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유형 14번을 바로 한번 해볼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유형 14번. 지금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얘를 증명할 거지. 얘를 증명할 거야. 봐봐. 또는이 들어갔잖아, 얘들아. 이거 증명할 건데 또는이 들어가면 증명이 어렵다고 그랬지? 그렇잖아. 또는이 들어가면 증명이 상당히 까다로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증명하고 싶은데 얘가 증명이 어려워. 이거의 대우 명제를 증명하면은 얘가 증명이 되는 거다 이랬잖아. 운명 공동체니까.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 적어볼게. 결론에 얘가 부정돼서 앞으로 튀어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A.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가지. A 그리고 B가 짝수를 부정하면 홀수가 되잖아. A하고 B가 모두 홀수이면 A, B가 뭐가 되는 거다? 홀수다. 요놈하고는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나는 누굴 증명하겠다. 이 노란에 증명하면은 흰색도 증명이 된다. 이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우 명제 용도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 B가 모두 홀수야. 그러면 A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홀수 어떻게 표현해? 뭐 이런 식으로. 2P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2P 플러스 이렇게. B는 2Q 뭐 마이너스. 홀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얘를 실제로 곱해볼게. 두 개 곱해봅시다. 그럼 2P 마이너스 1하고 2Q에 빼기 1을 곱해볼게. 그럼 전개하시면 4의 PQ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에 마이너스 2Q 그 다음 플러스 1 이게 되지? 그럼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로 묶었을 때 1이 남아야 되지. 2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2PQ 빼기 P 빼기 Q 그 다음에 플러스 묶이지 않는 찌꺼기 1이잖아. 그러니까 2에 어쩌고 플러스 1. 얘는 홀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증명 끝났지. 이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 증명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는 시간 한 번 더 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만 마지막 좀 집중해봐. 귀류법도 내신 잘 나와. 여기가 한 파트에 증명 2개 나오잖아. 대우 이용 증명 하나 하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 귀류법 알아야 되고. 귀류법 잠깐만 얘기할게. 좀 개관을 하자면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증명법 있지? 우리 수학에서 쓰는 증명법인데 증명법은 3가지가 있어.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지금 배우는 게 요거고. 세 번째가 귀납법이라고 있어. 귀납법. 그래서 얘는 이제 수학에서 쓰는 귀납법이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수학적 귀납법.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대수. 고2 때 나와. 우리가 고1 때 나오는 거는 요 귀류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공부할 거는 요거야. 귀류법에 대한 거. 요거 한번 해볼게. 그럼 귀류법은 뭐냐면 귀류법하고 귀납법은 둘 다 모두 근데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하는데 내용은 좀 달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거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요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그렇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기본 스토리를 알아야 돼, 얘들아. 귀류법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이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실수라는 거 배웠잖아. 실수가 요만큼 있어. 실수가 있으면 그거는 뭐로 구성되지?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아니니? 중학교 때 배웠잖아. 실수라는 범위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걔는 유리수 아닌 무리수. 얘를 벗어나는 게 있니 없니? 없잖아? 얘는 물과 기름이야. 물과 기름이어가지고 섞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일 수 있어? 없어. 얘는 물과 기름이야. 그래서 얘가 아니라면 얘가 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아니면 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거야.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하는데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집중해봐. 이쪽 동네임을 증명할 건데 가정을 이쪽 동네라고 가정하는 거야 내가. 그렇지? 루트 2가 이쪽 동네라고 가정을 해.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 그렇지? 그러면 어느 동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쪽 동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게 귀류법이야. 알겠니? 이선 기본 줄기를 알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스타트는 항상 뭐다? 스타트는 이게 들어가야 돼. 루트 2가 뭐라면 유리수라면 요게 항상 귀류법의 스타트라고 가정을 해야지. 반대편 동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모순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이쪽 동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귀류법이라고. 그러면 우리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니? 유리수의 정의. 쉽게 얘기하면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잖아. 그치?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인 거지. 그러니까 루트 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분의 n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중요한 거는 mn이 뭐가 돼야 돼? mn이 서로소가 돼야 돼. 요게 요 증명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치? 서로소인 n분의 n꼴 분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면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그치? 유리수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양변 제곱해 볼게. 양변 제곱하면은 2의 m제곱 얘가 n제곱 요게 되지? 여기까지 문제 없네. 양변 제곱했어. 그럼 봐봐. 여기서 얘 입장 볼게.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살펴보니까 2라는 인수가 있지? 그렇지. n제곱은 2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n제곱이 뭐란 얘기니? n제곱이 짝수란 얘기야. 이게 성립하니까 n제곱이 짝수지? 왜냐면 n제곱은 요놈인데 2라는 인수가 있잖아. 그럼 얘들아 n제곱이 짝수면 제곱했을 때 짝수면 제곱 전도 짝수가 돼야 돼.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잖아. 그러니까 n제곱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므로 n도 짝수지.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그치? 제곱했을 때 짝수면은 제곱 전도 짝수가 돼야 돼. 홀수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홀수가 되니까.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럼 n이 짝수니까 우리가 n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n을 짝수니까 2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짝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 이제. 그치? 집어넣으면은 여기 2m제곱은 얘를 제곱해서 4k제곱 따라서 m제곱은 2k제곱 얘가 등장하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놈을 또 쳐다볼게. m제곱이라고 했네. m제곱이 또 뭐라는 인수? 2라는 인수 갖고 있지?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방법을 쓸 거야. m제곱이 뭐니까? 짝수이니까 짝수이므로 누구도 제곱 전도 짝수가 돼줘야 돼. 똑같은 방법을 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봐봐. n도 짝수고 m도 짝수야. 그러면 뭐에 의배가 돼? 서로소. 네, 서로소가 뭐라고 했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상태. 즉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야 돼.
둘 다 짝수래. 둘 다 짝수면 약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지. 다시 한번 봐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돼. 이 스토리 기억하라고. 이거 서술형 나올 수 있어. 서술형 아니면 괄호 넣기야. 뻔해. 이거는 짜여진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돼. 봐. 우리가 기류법은 뭐다? 기류법은 가정이 들어간다. 가장 대표적인 애가 얘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거야. 그럼 스타트는 뭐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기본 줄기가 이거잖아. 요쪽 동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모순 발생하니까 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유리수 전이가 뭐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n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mn은 뭐다? 서로소. 요게 가장 포인트야. 모순을 밝혀내는 가장 포인트가 여기 있어. 서로소.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은 요게 나올 것이고 m제곱을 관찰했더니 2라는 인수가 있네?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이니까 제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제곱 전도 짝수란 얘기야. n이 짝수다. 그러면 n을 2k 이렇게 둘 수 있지? 다시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요식이 등장해. 똑같은 원리로 m제곱이 2라는 인수 갖고 있네? 그러면 m제곱이 짝수니까 제곱하기 전도 짝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mn이 모순되지. mn이 서로소라는 조건의 모순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다.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거기 내가 말한 내용들이 어디 있어? 193페이지 나와 있지. 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임을 규律법을 이용해 증명한다. 스타트는 뭐라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지. n분의 n꼴. 포인트는 어디 있다? 서로소. 서로소가 포인트라고. 그치? 서로소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그 다음에 대소비교. 대소비교는 절대부동식이니까. 절대부동식은 다음에 하는 게 낫겠지? 다음 시간에 이제 절대부동식 조금 하고 함수. 우리가 몇 번 나왔지? 그럼 잠깐 우선 끊었다 합시다. 잠깐 끊었다가 하고 쉬는 시간 줄게.